네, 안녕하세요. 쌍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 시험에 이제 작년에 합격을 해서 그 회계사 시험 이제 합격 수기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마침 또 짱녀님도 그때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같은 그 MCN 소속이라서 공통점이 있어갖고 오늘 같이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 주제는 그때 약간 제 영상은 뭔가 회계사님과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야수님 그리고 성수님 채널에는 뭐 질문도 꽤 많이 달리더라고요. 맞아요. 댓글에. 그래서 약간 보충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좋을 것 Q&A 같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뭐 바로 들어갈까요? 네, 바로 본론으로 네, 들어가도록 기본적으로 하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텐데 그럼 네. CPA를 보기 위해 네. 뭐가 필요한지. 응시 자격을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CPA를 보기 위해서는 24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어 시험 성적이 있어야 돼요. 그 24학점에는 회계 세무 12학점, 경영학 9학점, 그리고 경제학 3학점 해가지고 총 8과목을 먼저 이수를 하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들으셔도 되고 뭐 독학사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셔도 되고 이제 그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경영학이 아니다 보니까 그 휴넷이라는 곳에서 이제 학점은행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7과목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경제학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교양으로 들었었고 이제 그거랑 이제 토익 점수 700점 이상 정도만 되면은 응시 자격이 갖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자격은 얻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해야죠. 이제 어떤 과목이 있는지 간단하게 네. 네, 나열해 주시고 네. 약간 설명. 네. 일단은 그 회계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계랑 원가회계, 세법, 그리고 경영학, 상법, 경제학, 그리고 재무관리 이렇게 총 7과목 객관식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이렇게 5과목이 주관식 서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2번이 주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험을 1차 시험 합격을 하고 나면 2차 시험을 이제 2회에 걸쳐서 그 5과목을 나눠서 합격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첫 시험에 3개 붙으면 다음 시험에 2개만. 네네 그런 식으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시험에 운이 좋아가지고 한 4개를 붙어서 그 다음 시험에 한 과목만 이제 붙으면 되는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네. 그 야수님이 그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재학 네.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왜 CPA를 보게 됐는지 얘기해 있을까? 네. 그거를 사실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비전공자인데 회계사를 준비를 했냐. 그리고 자기도 이제 비전공자인데 회계사를 준비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네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계산하거나 암산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수학을 제일 좋아했어요. 학창 시절에는 제가 이제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유치원 때인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아빠한테 혹시 숫자를 써서 이제 하는 직업이 뭐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는 세무사가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커가지고 그때는 뭐 직업이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세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보니까 회계사라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회계사는 세무 분야 이외에도 이제 다른 분야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회계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고 이제 그 전공이 다른 이유는 제가 그냥 그 점수를 맞춰서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정시를 보고 이제 대학을 가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영학과에서 CPA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전공이 겹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경영학 전공자가 아닌데 CPA를 했으면은 자기의 메리트가 뭐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회계사는 특히 이제 외국어를 잘하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전공자분들이 이제 진입을 할 때 되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리고 또 경영학과 애들이 많이 하니까 좀 불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경영학과 친구들이라도 학교에서 배운 거랑 실제 시험 위에서 배우는 거랑은 성격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영학과 애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좀 이해하고 이제 이런 건 좀 빠를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보통 1년 정도 기간을 1차는 두고 공부를 하니까 그때 이제 충분히 공부 전략만 잘 짜시면은 그거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그러면 이 질문이 진짜 댓글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인터넷 강의 그리고 현장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본인은 어떤 강의를 구체적으로 들었는지까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진짜 이거가 저 아까도 이제 오면서도 이걸 답변을 해주면서 왔는데 인강, 현강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솔직히 현강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사시는 분 아니면은 가서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군대에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제가 의경을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전역을 한 6개월 정도 남겨두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 회계원리를 들었으니까 그때 당연히 현강을 들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PMP에 이제 인강을 넣고 거기서 이제 다녔고 이제 인강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계획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속 조절이 되니까 좀 쉬운 부분이나 자기가 아는 부분을 이제 좀 건너뛰면서 빨리빨리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강사님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현강을 가게 되면 이제 그 학원에 있는 강사님들을 짜라락 들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자기 관리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무너지기가 쉽죠. 이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은 그냥 아예 다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유예생 때는 제가 현강도 몇 번 들었었어요. 현강의 장점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그쪽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런 바이브를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좀 약간 그런 건 있는데 그리고 좀 인맥도 조금 쌓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집중이 한번 떨어져 갖고 내용을 놓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이제 자기가 집에 가서 인강도 올라오니까 집에 가서 인강을 찾아서 이제 다시 이해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거든 사실 이제 학원을 갔다 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강이든 현강이든 합격자들 중에서 인강이든 현강이든 다 상관없이 그냥 다 합격은 골고루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강사님 누구를 들었냐는 구체적으로 네, 그거는